몸과 마음이 건강한 행복 창고입니다.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일까요? 기구가 전혀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이 운동을 하면 전신의 근육을 단련하고 허리 통증을 막아줍니다.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치매와 당뇨병,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해 마음의 건강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죽을 때까지 꼿꼿이 걸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운동은 어떤 운동일까요? 정답을 맞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정답은 스쿼트입니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누구나 한 번쯤은 시도해봤을 운동이지만 꾸준하게 실천하는 분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50대 이후에는 꼭 해야만 하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하체가 부실하면 무엇보다 걷기가 힘들어지고 걷기가 힘들어지면 건강이 악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바야시 히로유키 박사의 죽기 전까지 걷고 싶다면 스쿼트를 하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스쿼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좋다고 해서 운동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알고 운동하면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동기도 생길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스쿼트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까지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정신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의 몸은 단순하지 않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벌써부터 사는 것에 많은 일이 귀찮아졌다. 50살을 넘기면서부터였나? 이걸 하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 하는 능동적인 생각이 거의 들지 않는다. 가끔 지인이 여행을 가자고 해도 준비부터 이동이 되는 시간과 수고를 생각하면 귀찮아진다. 인터넷으로 경치를 보면 충분하다. 그런 자신에 대해 막연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걱정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을 다잡는다. 하지만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걷는 것만으로도 지쳐버리고 횡단보도를 잔다름질로 건너는데도 숨이 찬다. 직장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몸은 녹초가 되어버리고 만다. 아침에 다잡은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럭저럭 시간의 흐름에 맡긴 채 그렇게 매일을 살아왔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50살이 넘으면서 무의식적으로 남은 인생을 역산하게 된다. 평균 수명까지 앞으로 몇 년, 연금을 받기까지 앞으로 몇 년, 정년까지 앞으로 몇 년. 젊을 때는 남은 인생이 보이지 않으니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재미가 있었다. 하지만 50살이 넘으면 인생은 거의 형태가 만들어져 그 윤곽 안에서만 미래를 그릴 수밖에 없다. 어차피 앞날은 뻔하다라는 생각이 먼저이다 보니 젊을 때처럼 활동적으로 되질 않는다. 게다가 미래라는 시간의 끝에는 죽음이 있다. 결국 인생의 끝이 보이니 아예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50살을 넘기면서 무기력감에 빠졌다. 그런데 작년 그런 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정말 죽을 뻔한 일을 겪었다. 기침이 멎질 않아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일단 기침이 시작되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조차 어려웠다.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폭근에 뇌출혈이 생겼을 정도였으니까. 처음에는 1시간 간격으로 기침이 나왔다. 마침 뉴욕 출장이 잡혀 있어서 약을 이것저것 챙겨 출장길에 올랐다. 그런데 뉴욕에 도착하자 증상은 더 악화되었다. 멎어야 할 기침 대신 호흡이 멎을 것 같았다. 의사로서 이럴 때는 겁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잘 안다. 겁을 먹고 당황하면 호흡이 더욱 불안정해져서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지금은 증상이 꽤 호전되었지만 생각지 못하게 죽을 뻔한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죽다가 살아났는데 하루를 멍하니 흘려보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남은 인생 하루하루를 소중히 웃는 얼굴로 살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건강이다. 몸이 둔해진 것은 알고 있던 터라 운동부터 시작하자고 결심했다. 하지만 현재 나는 헬스장에 다닐 만큼의 기력은 못 된다. 운동화를 사러 가는 것조차 귀찮으니 말이다. 활기차게 살자고 마음먹었지만 몸은 여전히 따라주지 않았다. 정신력 하나로 모든 걸 극복할 만큼 인간의 몸은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먼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걸어 다니기로 했다. 헬스장에 다니는 것은 힘들지만 이 정도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처음에는 힘들었다.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허벅다리가 올라가지 않아서 계단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역시 늙었어. 마음대로 안 돼 하는 생각에 마음이 침울해졌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1, 2주 동안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계단을 수월하게 오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뭐야? 아직 할 수 있잖아? 노후에 가장 두려운 것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일이다. 본인 힘으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면 삶에서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 자존심과 삶의 즐거움, 미래에 대한 희망, 금전적인 여유, 즉 다리를 못 쓰면 인생 전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게다가 다리를 못 쓰게 된 원인이 사고나 질병이 아닌 단순히 운동 부족에 있다면 더욱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노후를 천국으로 만드느냐, 지옥으로 만드느냐는 지금의 자신에 달렸다. 계단 걷기를 하면서 컨디션이 좋아지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하체를 단련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고심 끝에 다다른 결론이 바로 스쿼트다. 스쿼트라고 하면 너무 친숙한 운동이어서 오히려 상상이 안 갈 수도 있다. 새삼스럽게 무슨 스쿼트? 스쿼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체는 튼튼해질 것 같긴 한데 그게 전부인가 하는 이런저런 의문이 들 것이다. 물론 스쿼트는 누구나 잘하는 일반적인 운동이다. 오래전 체육 수업이나 방과 후 동아리 활동에서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식은 다양하다. 양손을 머리 뒤쪽에 깍지를 낀 채 하는 사람도 있고 팔을 앞으로 뻗어서 하는 사람도 있다. 무릎을 크게 구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엉덩이를 뒤로 쭉 내밀듯이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자세가 나오게 된 이유는 스쿼트는 무조건 쭈그리고 앉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운동인데도 지금까지 바른 자세가 확립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바른 자세란 가장 건강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세를 말한다. 누가 하든 다치거나 사고가 쉽게 나지 않는 안전한 자세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의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건강 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동시에 누구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올바른 스쿼트 방법을 검증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나 자신도 계단을 수월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라는 작은 계기로 스쿼트를 시작했지만 효과를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쿼트에는 하체 근육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 향상과 치매 예방, 요실금 방지, 변비 개선,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작용 등 놀라운 효과가 많이 숨어 있었다. 스쿼트를 하는 것만으로 당신의 인생은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오늘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넘치는 에너지, 내일도 열심히 살자는 적극성과 그것을 실현해주는 가벼운 육체를 갖게 될 것이다. 스쿼트는 최고의 전신 운동이며 최강의 건강법이다. 먼저 전신의 근육을 효율적으로 단련할 수 있다. 쭈그리고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스쿼트로 온몸의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 걷는 동작이 없어서는 안 되는 넉다리 네갈래근을 비롯해 장을 규칙적으로 수축하여 내용물을 밀어내는 장근육, 변이 새는 것을 막는 항문괄약근, 소변이 새는 것을 막는 골반 저근육 등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는 근육에도 효과적이다. 일반적인 근육 운동으로는 단련하기 어려운 근육에도 자극을 주어서 튼튼하게 할 수 있으므로 몸속부터 건강해진다. 또한 스쿼트를 하면 온몸 구석구석까지 맑은 혈액이 순환한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액의 흐름은 건강의 핵심이다. 스쿼트를 함으로써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다음과 같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치매 예방, 심장병 위험률 저하, 뇌질환 위험률 경감, 동맥경화 예방, 골다공증 예방, 와병 방지, 면역력 향상, 냉증 개선, 목결림 어깨결림 개선, 자연 치료력 향상, 피부 탄력 유지, 톡소 제거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한다. 숨이 차는 힘든 운동을 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다. 그러나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스쿼트라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은 일상에서 생각보다 자주 부딪힌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가 그렇다. 파란불이 전멸신호로 바뀌기 시작하면 종종 걸음으로 걷기 시작한다. 머릿속에서는 씩씩하게 뛰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지만 현실은 다리가 꼬이는 것 같아서 예전처럼 씩씩하게 뛸 수 없다. 젊을 때처럼 날렵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에게 놀랄 것이다. 인간이 노화를 자각하는 것은 하체에 힘이 빠졌다고 느낄 때가 아닐까 싶다. 걷고 서는 일은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하는 동작이라서 약간의 위화감에도 가장 민감하게 알 수 있다. 평소와 뭔가 다르다 라는 몸의 불편함은 하체가 약해지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노화에 의한 근력 저하는 상체보다 하체가 현저하다. 일반적으로 근육량은 20대를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그중 넙다리 네갈레근의 노화는 특히 심각해서 70세까지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근육이 사라진다. 하체 근력이 저하하는 것은 단순히 걸으면 힘들다, 발이 걸려 넘어지기 쉽다는 것 외에 온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하체에는 중력의 영향으로 약 70%의 혈액이 모여 있다. 때문에 하체 근육은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는 펌프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여 마치 차교하는 것처럼 혈액을 상반신으로 밀어 올리는 것이다. 이때 하체의 근력이 저하하면 충분한 혈액을 심장으로 보낼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심장이 하체의 펌프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서 혈압을 올린다. 그 결과 심장 활동이 저하되고 온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 근육량이 줄면 체내에 당이 소비되기 어려워져 혈당치가 오르기 쉽다. 게다가 지방이 축적되고 혈관의 노화가 진행되어 당뇨병과 심장병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근육과 뼈의 관계도 간과할 수 없다. 뼈는 근육을 사용하면 할수록 자극을 많이 받아 강해지고 튼튼해진다. 그 중에서도 넙다리 근육은 특히 관계가 밀접해서 넙다리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뼈의 강도도 높다. 거꾸로 근육량이 적은 경우는 뼈에 주는 자극이 그만큼 감소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동맥을 거쳐 온몸으로 보내지고 약 1분 동안 전신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 이 흐름을 혈액순환이라고 한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 몸에 있는 37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 열이 전달되고 불필요한 것은 배출된다. 그리고 세포는 정상적으로 재생되어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의 몸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혈액의 흐름은 노화와 함께 정체되기 쉽다. 혈액순환이 저하하는 원인으로 운동 부족과 호르몬 불균형, 흡연, 음주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중요한 요인은 노화에 따른 모세혈관 수의 감소다. 2008년에 발표된 벨기에 리에주 대학병원의 연구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모세혈관 수가 20대보다 40%나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모세혈관이 40% 감소한다고 들어도 쉽게 상상이 가지 않을 뿐더러 모세혈관은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고 그런 혈관이 40% 감소해봤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사실 모세혈관은 전신 혈관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게다가 산소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모세혈관뿐이다. 큰 혈관을 구성하는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 또한 모세혈관의 역할이다. 따라서 두꺼운 혈관이 탄력 있는 건강한 상태가 되려면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한다. 그리고 37조 개의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모세혈관과 혈액순환은 중요하다.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온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간과 폐 등 장기 에너지도 부족해진다. 혈액순환의 저하가 여러 가지 저하와 질병을 초래한다는 말이다. 남성은 30세, 여성은 40세를 경계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다. 나이가 들면 저하하는 것은 근력과 혈액순환만이 아니다. 자율신경의 균형도 무너진다. 자율신경이란 무엇인가? 자율신경은 인체의 혈관 전체를 따라 연결된 신경으로 내장기관 전체, 특히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신경이다. 앞에서 혈액순환을 설명할 때 언급한 것처럼 온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다. 따라서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자율신경은 혈액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 외에 체온 조정과 위장운동, 면역 등도 관장한다. 자율신경은 뇌에서 명령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인체의 중요한 생명유지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율신경의 활동은 나이를 먹을수록 둔해진다. 자율신경은 온몸에 퍼져있는 신경이기 때문에 이상이 생기면 그 여파가 전신에 미친다. 한마디로 인생의 질이 저하한다.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면 몸과 뇌, 마음의 상태가 모두 좋아진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교감신경은 엑셀러레이터로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상승한다. 기분은 고양되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들뜬 상태가 된다. 참고로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교감신경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일 때다. 부신피질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뇌의 한계를 벗어나 평소에는 20%밖에 사용하지 않는 근력을 100%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다.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몸은 긴장을 푼 상태가 되고 마음은 평온해진다. 혈관은 적당히 느슨해져서 혈압이 저하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모두 높은 수준으로 활발하게 작용할 때 몸과 마음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항상 균형을 맞추는데 시소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내려가는 방법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아니다. 교감신경이 10수준으로 작용하면 부교감신경도 똑같이 10수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자율신경이 높은 수준으로 균형을 이루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번갈아 혈관을 수축하고 이완한다. 혈관이 힘차게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잘 되므로 온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골고루 공급되어 컨디션이 좋아진다. 더불어 뇌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어 의식도 양호하게 유지된다. 높은 집중력과 직감력이 생기고 마음이 차분해지지만 그렇다고 멍하니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면 몸과 뇌, 마음이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쿼트 지켜야 할 10가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활력이 된다. 천천히 한다. 4초에 걸쳐 내려가고 다시 4초에 걸쳐 올라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무릎은 90도보다 깊이 구부리지 않는다. 너무 깊이 구부리면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된다. 허벅지에 생각을 집중한다. 뇌가 의식한 근육을 실제로 움직이면 효과가 높아진다.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다. 엉덩이와 머리를 바닥과 수직으로 유지한다. 깊이 호흡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내려갈 때 숨을 내쉬고 올라올 때 숨을 들이마신다.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신다. 식사 전에 한다. 위장이 쉬는 동안에 하면 몸에 주는 부담이 감소한다. 샤워나 목욕 전에 한다. 샤워나 목욕 후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졸음이 오기 때문에 실천하기 어렵다. 넉넉한 옷을 입는다. 옷이 몸에 꼭 끼면 혈액순환에 좋지 않다. 통증을 느끼면 즉시 중단한다. 정신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의 몸은 단순하지 않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벌써부터 사는 것에 많은 일이 귀찮아졌다. 50살을 넘기면서부터였나? 이걸 하고 싶다, 저걸 하고 싶다 하는 능동적인 생각이 거의 들지 않는다. 가끔 지인이 여행을 가자고 해도 준비부터 이동이 되는 시간과 수고를 생각하면 귀찮아진다. 인터넷으로 경치를 보면 충분하다. 그런 자신에 대해 막연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걱정에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을 다잡는다. 하지만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걷는 것만으로도 지쳐버리고 횡단보도를 잔다름질로 건너는데도 숨이 찬다. 직장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몸은 녹초가 되어버리고 만다. 아침에 다잡은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럭저럭 시간의 흐름에 맡긴 채 그렇게 매일을 살아왔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50살이 넘으면서 무의식적으로 남은 인생을 역산하게 된다. 평균 수명까지 앞으로 몇 년, 연금을 받기까지 앞으로 몇 년, 정년까지 앞으로 몇 년. 젊을 때는 남은 인생이 보이지 않으니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재미가 있었다. 하지만 50살이 넘으면 인생은 거의 형태가 만들어져 그 윤곽 안에서만 미래를 그릴 수밖에 없다. 어차피 앞날은 뻔하다라는 생각이 먼저이다 보니 젊을 때처럼 활동적으로 되질 않는다. 게다가 미래라는 시간의 끝에는 죽음이 있다. 결국 인생의 끝이 보이니 아예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50살을 넘기면서 무기력감에 빠졌다. 그런데 작년 그런 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정말 죽을 뻔한 일을 겪었다. 기침이 멎질 않아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일단 기침이 시작되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조차 어려웠다.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폭근에 뇌출혈이 생겼을 정도였으니까. 처음에는 1시간 간격으로 기침이 나왔다. 마침 뉴욕 출장이 잡혀 있어서 약을 이것저것 챙겨 출장길에 올랐다. 그런데 뉴욕에 도착하자 증상은 더 악화되었다. 멎어야 할 기침 대신 호흡이 멎을 것 같았다. 의사로서 이럴 때는 겁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잘 안다. 겁을 먹고 당황하면 호흡이 더욱 불안정해져서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지금은 증상이 꽤 호전되었지만 생각지 못하게 죽을 뻔한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죽다가 살아났는데 하루를 멍하니 흘려보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남은 인생 하루하루를 소중히 웃는 얼굴로 살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건강이다.
몸이 둔해진 것은 알고 있던 터라 운동부터 시작하자고 결심했다. 하지만 현재 나는 헬스장에 다닐 만큼의 기력은 못 된다. 운동화를 사러 가는 것조차 귀찮으니 말이다. 활기차게 살자고 마음먹었지만 몸은 여전히 따라주지 않았다. 정신력 하나로 모든 걸 극복할 만큼 인간의 몸은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먼저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걸어 다니기로 했다. 헬스장에 다니는 것은 힘들지만 이 정도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처음에는 힘들었다.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허벅다리가 올라가지 않아서 계단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다. 그때마다 역시 늙었어. 마음대로 안 돼 하는 생각에 마음이 침울해졌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1, 2주 동안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계단을 수월하게 오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뭐야? 아직 할 수 있잖아? 노후에 가장 두려운 것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일이다. 본인 힘으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면 삶에서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 자존심과 삶의 즐거움, 미래에 대한 희망, 금전적인 여유, 즉 다리를 못 쓰면 인생 전체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 게다가 다리를 못 쓰게 된 원인이 사고나 질병이 아닌 단순히 운동 부족에 있다면 더욱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노후를 천국으로 만드느냐, 지옥으로 만드느냐는 지금의 자신에 달렸다. 계단 걷기를 하면서 컨디션이 좋아지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하체를 단련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고심 끝에 다다른 결론이 바로 스쿼트다. 스쿼트라고 하면 너무 친숙한 운동이어서 오히려 상상이 안 갈 수도 있다. 새삼스럽게 무슨 스쿼트? 스쿼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체는 튼튼해질 것 같긴 한데 그게 전부인가 하는 이런저런 의문이 들 것이다. 물론 스쿼트는 누구나 잘하는 일반적인 운동이다. 오래전 체육 수업이나 방과 후 동아리 활동에서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식은 다양하다. 양손을 머리 뒤쪽에 깍지를 낀 채 하는 사람도 있고 팔을 앞으로 뻗어서 하는 사람도 있다. 무릎을 크게 구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엉덩이를 뒤로 쭉 내밀듯이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자세가 나오게 된 이유는 스쿼트는 무조건 쭈그리고 앉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운동인데도 지금까지 바른 자세가 확립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바른 자세란 가장 건강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세를 말한다. 누가 하든 다치거나 사고가 쉽게 나지 않는 안전한 자세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는 의학적인 지식을 토대로 건강 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동시에 누구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올바른 스쿼트 방법을 검증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나 자신도 계단을 수월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라는 작은 계기로 스쿼트를 시작했지만 효과를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쿼트에는 하체 근육을 단련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 향상과 치매 예방, 요실금 방지, 변비 개선,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작용 등 놀라운 효과가 많이 숨어 있었다. 스쿼트를 하는 것만으로 당신의 인생은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오늘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넘치는 에너지, 내일도 열심히 살자는 적극성과 그것을 실현해주는 가벼운 육체를 갖게 될 것이다. 스쿼트는 최고의 전신 운동이며 최강의 건강법이다. 먼저 전신의 근육을 효율적으로 단련할 수 있다. 쭈그리고 앉는 동작을 반복하는 스쿼트로 온몸의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 걷는 동작이 없어서는 안 되는 넉다리 네갈래근을 비롯해 장을 규칙적으로 수축하여 내용물을 밀어내는 장근육, 변이 새는 것을 막는 항문괄약근, 소변이 새는 것을 막는 골반 저근육 등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는 근육에도 효과적이다. 일반적인 근육 운동으로는 단련하기 어려운 근육에도 자극을 주어서 튼튼하게 할 수 있으므로 몸속부터 건강해진다. 또한 스쿼트를 하면 온몸 구석구석까지 맑은 혈액이 순환한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액의 흐름은 건강의 핵심이다. 스쿼트를 함으로써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다음과 같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치매 예방, 심장병 위험률 저하, 뇌질환 위험률 경감, 동맥경화 예방, 골다공증 예방, 와병 방지, 면역력 향상, 냉증 개선, 목결림 어깨결림 개선, 자연 치료력 향상, 피부 탄력 유지, 톡소 제거 등의 효과가 있다. 또한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한다. 숨이 차는 힘든 운동을 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다. 그러나 천천히 심호흡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스쿼트라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상황은 일상에서 생각보다 자주 부딪힌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가 그렇다. 파란불이 전멸 신호로 바뀌기 시작하면 종종 걸음으로 걷기 시작한다.
머릿속에서는 씩씩하게 뛰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지만 현실은 다리가 꼬이는 것 같아서 예전처럼 씩씩하게 뛸 수 없다. 젊을 때처럼 날렵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자신에게 놀랄 것이다. 인간이 노화를 자각하는 것은 하체에 힘이 빠졌다고 느낄 때가 아닐까 싶다. 걷고 서는 일은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하는 동작이라서 약간의 위화감에도 가장 민감하게 알 수 있다. 평소와 뭔가 다르다라는 몸의 불편함은 하체가 약해지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노화에 의한 근력 저하는 상체보다 하체가 현저하다. 일반적으로 근육량은 20대를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그중 넙다리 네갈레근의 노화는 특히 심각해서 70세까지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근육이 사라진다. 하체 근력이 저하하는 것은 단순히 걸으면 힘들다, 발이 걸려 넘어지기 쉽다는 것 외에 온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하체에는 중력의 영향으로 약 70%의 혈액이 모여 있다. 때문에 하체 근육은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는 펌프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여 마치 차교하는 것처럼 혈액을 상반신으로 밀어 올리는 것이다. 이때 하체의 근력이 저하하면 충분한 혈액을 심장으로 보낼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심장이 하체의 펌프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서 혈압을 올린다. 그 결과 심장 활동이 저하되고 온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 근육량이 줄면 체내에 당이 소비되기 어려워져 혈당치가 오르기 쉽다. 게다가 지방이 축적되고 혈관의 노화가 진행되어 당뇨병과 심장병에 걸릴 위험도 커진다. 근육과 뼈의 관계도 간과할 수 없다. 뼈는 근육을 사용하면 할수록 자극을 많이 받아 강해지고 튼튼해진다. 그 중에서도 넙다리 근육은 특히 관계가 밀접해서 넙다리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뼈의 강도도 높다. 거꾸로 근육량이 적은 경우는 뼈에 주는 자극이 그만큼 감소해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동맥을 거쳐 온몸으로 보내지고 약 1분 동안 전신을 돌아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 이 흐름을 혈액순환이라고 한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 몸에 있는 37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 열이 전달되고 불필요한 것은 배출된다. 그리고 세포는 정상적으로 재생되어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의 몸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혈액의 흐름은 노화와 함께 정체되기 쉽다. 혈액순환이 저하하는 원인으로 운동 부족과 호르몬 불균형, 흡연, 음주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중요한 요인은 노화에 따른 모세혈관 수의 감소다. 2008년에 발표된 벨기에 리에주 대학병원의 연구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모세혈관 수가 20대보다 40%나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모세혈관이 40% 감소한다고 들어도 쉽게 상상이 가지 않을 뿐더러 모세혈관은 아주 가느다란 혈관이고 그런 혈관이 40% 감소해봤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사실 모세혈관은 전신 혈관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게다가 산소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모세혈관뿐이다. 큰 혈관을 구성하는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 또한 모세혈관의 역할이다. 따라서 두꺼운 혈관이 탄력 있는 건강한 상태가 되려면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한다. 그리고 37조 개의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모세혈관과 혈액순환은 중요하다.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온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간과 폐 등 장기의 에너지도 부족해진다. 혈액순환의 저하가 여러 가지 저하와 질병을 초래한다는 말이다. 남성은 30세, 여성은 40세를 경계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다. 나이가 들면 저하하는 것은 근력과 혈액순환만이 아니다. 자율신경의 균형도 무너진다. 자율신경이란 무엇인가? 자율신경은 인체의 혈관 전체를 따라 연결된 신경으로 내장기관 전체, 특히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신경이다. 앞에서 혈액순환을 설명할 때 언급한 것처럼 온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이다. 따라서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자율신경은 혈액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 외에 체온 조정과 위장 운동, 면역 등도 관장한다. 자율신경은 뇌에서 명령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인체의 중요한 생명유지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율신경의 활동은 나이를 먹을수록 둔해진다. 자율신경은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이기 때문에 이상이 생기면 그 여파가 전신에 미친다. 한마디로 인생의 질이 저하한다.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면 몸과 뇌, 마음의 상태가 모두 좋아진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교감신경은 엑셀러레이터로 교감신경이 활발해지면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상승한다. 기분은 고양되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들뜬 상태가 된다. 참고로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교감신경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일 때다. 부신피질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뇌의 한계를 벗어나 평소에는 20%밖에 사용하지 않는 근력을 100%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다. 부교감신경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몸은 긴장을 푼 상태가 되고 마음은 평온해진다. 혈관은 적당히 느슨해져서 혈압이 저하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모두 높은 수준으로 활발하게 작용할 때 몸과 마음이 가장 좋은 상태가 된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항상 균형을 맞추는데 시소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한쪽은 내려가는 방법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아니다. 교감신경이 10수준으로 작용하면 부교감신경도 똑같이 10수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자율신경이 높은 수준으로 균형을 이루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번갈아 혈관을 수축하고 이완한다. 혈관이 힘차게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잘 되므로 온몸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골고루 공급되어 컨디션이 좋아진다. 더불어 뇌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어 의식도 양호하게 유지된다. 높은 집중력과 직감력이 생기고 마음이 차분해지지만 그렇다고 멍하니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자율신경이 균형을 이루면 몸과 뇌, 마음이 최고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쿼트 지켜야 할 10가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활력이 된다. 천천히 한다. 4초에 걸쳐 내려가고 다시 4초에 걸쳐 올라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무릎은 90도보다 깊이 구부리지 않는다. 너무 깊이 구부리면 무릎 통증의 원인이 된다. 허벅지에 생각을 집중한다. 뇌가 의식한 근육을 실제로 움직이면 효과가 높아진다. 허리를 구부리지 않는다. 엉덩이와 머리를 바닥과 수직으로 유지한다. 깊이 호흡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내려갈 때 숨을 내쉬고 올라올 때 숨을 들이마신다. 입으로 내쉬고 코로 들이마신다. 식사 전에 한다. 위장이 쉬는 동안에 하면 몸에 주는 부담이 감소한다. 샤워나 목욕 전에 한다. 샤워나 목욕 후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졸음이 오기 때문에 실천하기 어렵다. 넉넉한 옷을 입는다. 옷이 몸에 꼭 끼면 혈액순환에 좋지 않다. 통증을 느끼면 즉시 중단한다. 지금까지 죽기 전까지 걷고 싶다면 스쿼트를 하라의 핵심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